안녕하세요. 31살 신혼여행을 막 끝마치고 돌아와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고 저희는 연애 1년 정도에 짧은 시간에 비교적 일찍 결혼을 해버린 파릇파릇한 커플이에요. 지금 한창 좋아해야 할 때인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울적하신 분들께는 큰 사이다 한 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썰을 사회 환호차 공유합니다. 이 나라 며느리들이 다리 쭉 뻗고 자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바람에 한부모 가정에서 오래도록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친정엄마랑 남동생이랑 단둘이서 한 집에서 쭉 같이 살았어요. 비록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엄마가 저희 남매한테 충분한 사랑을 퍼주며 키우셨고 남동생이랑 저도 그 덕에 사고 한번 치지 않고서 반듯하게 자라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는 달리 부모님께서 꽤나 사이도 돈독해 보이셨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체의 사이가 아주 단란해 보였어요. 제게는 너무나 낯설었지만 또 너무나 가지고 싶은 가정 환경의 모습이었죠. 그 이상적이었던 남편 가족들의 모습을 처음 봤던 날 저는 꼭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던 바람에 시어머니의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설거지를 하고 후식으로 먹자고 사간 케이크도 잘 나가면서까지 직접 집안일을 나섰어요. 당시 결혼을 하기도 전이었던 때였습니다. 저로서는 일이 하기 싫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될 분께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막 나섰습니다. 눈치껏 보니 어머님도 싹싹한 저를 내심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아버지 없이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많이 탐탁잖아 하긴 했으나 그것 말고는 딱히 제가 싫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제가 옆에서 심부름을 척척하면 손이 빨라서 좋네 라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첫인상을 잘 보이고 온 것만 같아서 저도 흐뭇해했죠.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고서야 약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를 잘 좀 챙기라고 눈치 없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대충 며느리가 아직 가족도 아닌데 설거지나 일을 시키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남편을 나무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보란 듯이 며느리를 편드는 것도 모자라 제가 나서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들이 쓴소리라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폭풍은 저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상견례를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한바탕 어머니께서 저를 보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주 혼쭐이 났어요.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싫어하시나 싶기도 하고 또 이유를 모르겠으니 설마 내가 이혼 집안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었죠. 그러다 나중이 되어서야 남편이 이실직고를 했고 저는 저대로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시 집을 찾아갔어요. 제 딴에는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에 나서서 집안일을 했던 것인데 저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죠. 안 그럼 어머님은 딱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이혼가정 딸인 거 알고부터 쎄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사고를 치는구나. 내 아들을 어떻게 구슬려 먹었으면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아들이 나서서 나한테 쓴소리를 하게 만드니 평소에 내 아들을 얼마나 구스르고 다녔으면 라고 말이죠. 그 이상으로 혼이 난 건 아니었고 또 금세 아버님께서 나서서는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굴지 말고 빨리 잊고 끝내자고 해주신 덕분에 금방 무마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입이 쭉 나와 계셨지만 더 큰 불만은 없으신 듯 보였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금 일어났어요. 상근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바람에 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 누나도 상견례장에 나오기로 했다고 하길래 저도 남동생을 상견례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은 서로 가족수를 맞춰서 나온다고 하길래 상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편조차 잘 아는 게 없어 하는 듯 보여서 그냥 저도 시댁을 따라서 제 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견례장에서 제 동생을 보자마자 저 어린애를 여기 왜 데려온 거예요? 상견례가 무슨 장난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딸내미로 데려와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족수 맞추는 거잖아. 우리도 누나 데려왔잖아. 라면서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아니 그래도 라고 뭐라 변명을 하려다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자기네 가족수가 하나 더 많은 것을 보고는 새삼 민망스럽기도 하셨는지 괜히 제 남동생을 째려보시는데 아유 그 바람에 제 동생은 그날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곤 깨작깨작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나 시누이가 눈치껏 제 남동생과 대화도 이끌어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줬는데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동생이 무지하게 불편해하고 있단걸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싶었고 내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결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자리에서 내내 집 문제로 제 어머니한테 얼마 모으셨어요? 재산이 그래서 얼마 정도 있냐고요? 혼자 돈 벌어서 애들을 키웠으면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라는 무례한 말을 내뱉고 돈에 대해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무례한 질문마저도 이번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뭐 그런 걸 물어. 그럴 거면 당신도 당신 재산 공개를 하던가 하면서 주의를 주신 덕분에 더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엄마랑 남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가족들은 뜻밖에도 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더라고요. 이혼가정 자녀를 받아주는 게 어디냐면서 시어머니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엄마와 남동생에게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가족들이 싫다고 하면 이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시어머니 하나만 빼면 다 좋은 사람들이니 결혼하고 슬기롭게 살아가 보라며 적극 찬성을 해줬어요. 오히려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고마워하며 그런 기회가 없으니 꼭 남편을 잡으라고 했죠. 실제로 저희 시댁에서는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작은 빌라 한 채를 사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남편이나 저나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살림살이나 결혼식을 올리는 데에 보태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남편이 더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제가 보탤 수 있는 선에서 6천만 원을 냈고요. 결혼 전에 이미 집이 장만이 되었는지라 부부가 둘이서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가 가구를 놓고 꾸미며 채웠어요. 모두가 다 만족해하면서 결혼식까지 잘 치렀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에 남편과 함께 동시 입장으로 식장에 들어섰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로 꽉 찬 결혼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서는 바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3박 4일간 떠났죠. 둘 다 회사 때문에 신혼여행을 오래도록 잡을 수가 없어서 짧은 일정이었어도 만족해하면서 놀다가 왔어요. 그냥 쭉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 안에서 지냈고요. 그렇게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을 한 바람에 집에 오니 거의 저녁 9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함께 살 신혼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경이롭고도 기쁜 순간에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남편도 저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니 어머님이 혼자서 아주 당당히 서서는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안방에서 나오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서둘러 안방까지 달려가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물었어요. 안방 침대에 아직 저희 부부가 잠 한 번 자지도 못했었는데 벌써 이불이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는 설마 여기서 잔 거야?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표정이 그저 귀엽다는 듯이 아휴 엄마가 지낼게. 니네 아빠가 코를 너무 골아서 나 더는 못 자겠더라 같이. 라며 신혼집에서 지내겠다는 소리를 망설이지 않고 뱉어내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저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불이 났게 시아버지께로 전화를 해서는
당장 어머니를 데려가시라고. 신혼집에 처음 들어와서 이게 무슨 경우냐며 막 화를 냈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줄을 모르셨던 건지 거길 왜 가 있대냐? 아이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미치겠다는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그냥 안 되겠다며 결국 시어머니를 여기서 재우자고 합의를 했고요. 이제 겨우 시집온 새댁인데 시어머니를 첫날부터 쫓아낼 순 없잖아요. 그 성격을 뻔히 아는데 나가란 말도 하기 피곤했고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 온 신혼집에 처음 들어와선 제 안방까지도 시어머니께 내주고서는 작은 방바닥 위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다음날이 바로 월요일이어서 저희 부부는 출근을 해야 했고 그 시간까지 저는 어머님이 제 안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속으로 애태우며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퇴근 전에 어머님이 분명 집을 나가시게 만들 거라면서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남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퇴근하고 나서도 저는 어머님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예 살겠다는 듯이 제 안방에 자기 짐까지 더 풀어서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갑자기 아들이랑 떨어져 살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내가 잠시 아들 옆에서 사는 거를 지켜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갈 테니 며느리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원래 부모 자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떼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좀 더 이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우습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내 안방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곧이어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는 아휴, 나 니네 아빠 보기 싫다 아직.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을게. 불편하게 안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의 우중이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자기 아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뭐가 어찌되었던 저로서는 빨리 어머님이 시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 둘은 대화를 한 끝에 어머님을 불러내 집으로 돌아가시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어머님께 거의 뺨을 맞을 뻔했어요. 거실에 불러다가 이제는 시댁에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편이 대표로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 있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야, 네가 말해봐. 네가 이렇게 말하라고 내 순진한 아들을 꼬셔먹은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쫓아내겠단 말을 할 수가 있니? 어디서 굴러먹은 게 멀쩡하던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들 사이를 이렇게 회방을 놓고 지랄이야. 니네 엄마가 아빠 없다고 너를 아주 막 가르쳤구나. 못 배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라고 역정을 내신 겁니다. 거의 손도 몇 번 때리겠다고 들었다 내리길 반복하셨고 그때마다 말을 하던 남편은 말리겠다며 시어머니께 달려들고 저는 저대로 피한다고 뒷걸음치고 뭔 난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순간에 제 결혼이 불행하게 변해버렸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고 저는 찍소리도 못한 채 시어머니의 대답에 그냥 죄송하단 말만 했고요. 남편은 겨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난 후 기지맥진해서는 왜 저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아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며느리인 전 오죽했겠나요. 도무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이대로 꼼짝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합가를 한 듯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리고 형님께서도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데려가려고 설득도 하고 이러려고 자식한테 집을 사준 줄 아냐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귀를 닫으셨어요. 하다못해 당신 말 잘했어. 당신이 사준 집이면 엄연히 이 집이 당신 집이기도 한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내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고. 여기가 당신 집이면 내 집이기도 한 건데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를 해야 했을까? 라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또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신경을 건드릴까봐
주무시라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눈치만 보면서 쭈구리 마냥 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보니 저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 집에 들어와 자기 집이나 다름이 없다고 우기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제가 참고만 있으니 아주 만만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랑 형님의 만류에도 집에 안 돌아가시고 난 후 형님도 자기 엄마 고집이 저래서 미안하다며 제게 엄청 염치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까지만 일단 재우고서 내일 자신이 다시 와서 꼭 데리고 가겠다며 일단 늦은 시각이라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도 별난 사람이라면서 한참 시어머니께 욕사발을 날리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며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저대로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을 보다가 확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바람에 울음을 삼킨 채로 방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방에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지를 못한 채 지금껏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내 처지가 너무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한 우리 시어머니와 앞으로 어떻게 고부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아졌죠.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든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신혼집 받았다고 좋아라면서 좋은 침대를 사 넣었는데 그 침대에 내가 아닌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막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혼자 씩씩대면서 들어와서는 대뜸 저보고 밥을 하라시는 겁니다. 야, 퇴근하고서 네 남편은 밥 한 끼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너는 밥 차릴 생각도 안 하고 곧장 방바닥에 들어누워버리면 어떡하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면서 저를 향해 분풀이라도 하시는 듯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얼떨결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정말 얼떨결에 이러다 혼이 나서는 밤새도록 소란이 있을까봐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밥 생각 없으니 나가서 어디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자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아가면서 빨리 집을 그냥 나가버리고 싶다며 제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잔말 말고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남편을 따라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요즘 가을이라 날씨도 선선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트라도 하며 기분을 풀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손을 잡고서 나서는 저를 뒤에서 시어머님이 잡아 당기더라고요.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가냐면서 가지 마. 라는 외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 밥을 못 먹은 것이 신경이 쓰여서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밥을 며느리 손에 얻어먹지 못한 게 화가 나서는 저보고 밥을 차리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스스로 밥을 차리기 싫다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막 화를 내면서 힘겹게 저를 잡아당기는데 순간 남편이 저를 지켜낸다면서 저를 같이 잡아끌다가 그만 어머님까지 졸지에 저를 따라 남편이 있는 쪽으로 넘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에 잡혀있던 저를 잡아당기다가 시어머니와 저까지 모두를 당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코앞에 있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품에 푹 안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어요. 남편도 어디 다친 곳 없이 현관문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서 괜찮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만 신발이 가득한 현관 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나 남편은 서로를 걱정하고 있고 아무도 바닥에 고꾸라진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아프다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도 넘어졌다. 이거 안 보이냐? 라면서 억지로 남편이 있던 저를 향해 자신을 봐달라며 막 역정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데 아휴 저는 그 꼴을 보고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리 넘어졌는데 꾀병인 게 눈에 훤히 보였는지 엄마 밑에 신발 잔뜩 깔려있어서
어디 다치지도 않으신 것 같구만. 일어나세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 해요. 라는 말로 애써 보조개 굴었고요. 보란듯이 어린 자식들 둘이서 자신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니 어머님도 역정 한번 내보면서 고집을 부리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도 밥 안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 나가겠다며 갑자기 자신이 저녁을 안 먹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만 있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신혼집에 무작정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을 텐데 밥 한 끼 정도는 해놓지 그러셨어요. 집에서 노는 분이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밥 한 끼 해놓을 생각도 못한 채로 여태 저녁도 안 드시고 계셨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계실 거면 적어도 밥은 어머님이 좀 해놓으세요. 저는 오늘처럼 7시 좀 넘어서 집에 도착하고 남편은 그보다 20분 정도는 늦게 들어오니까 딱 시간 맞춰서 밥 해놓고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밥 먹겠다고 밖에 나갈 때 방해를 마시던가요. 라고 말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피하지도 않은 채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면서 말했더니만 저희 어머님, 나보고 밥을 하라고? 내가 미쳤냐? 며느리 밥을 차려주게? 라면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역정을 내셨어요. 남편한테는 편을 들어달라고. 이 엄마가 며느리 밥도 차려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얼빠진 소리야. 라며 애원을 하는데 우리 남편 아주 기특하게도 엄마 놀고 먹지만 말고 우리 집에서 살 거면 앞으로 아침 저녁 두 끼는 엄마가 차려줘. 그럴 거 아니면 나도 이 사람한테 3인분 밥 차리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가서 밥을 먹고 올게. 라면서 대답을 해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저녁을 밖에서 며느리랑 데이트하듯이 사 먹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게 돈이 얼마냐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빼놓고 둘이서만 나가서 놀려고 한다고 갖은 섭섭한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 그럼 내가 밥은 해줄 테니 집에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은 자야 해서 힘드니까 저녁만 차려놓겠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밥솥에 밥만 앉혀놓겠다고 하다가 저희가 무시를 하려고 하니 급기야 반찬 2가지 정도는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더군요. 하나는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친정엄마 김치였고요. 뭔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으니 저나 남편도 슬슬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바람이나 쐬자면서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둘이서만 집을 나왔어요. 진짜로 편의점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서 도시락을 까먹다가 동네 산책도 하면서 그냥 집 밖에서 오버치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봤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로는 처음이었죠. 그러다 숨이 턱 막히는 줄 알면서도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와, 시어머니 짐 싸서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며느리 밥은 죽어도 못 챙겨주겠는지 그놈의 밥 차려달란 소리 한 번을 했다가 혼자 배회로 당하고서는 주랭랑을 쳐버리신 겁니다. 며느리 밥을 차려주면 사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듯 보였어요. 저는 뭘 특별히 한 건 없었으나 자기 엄마보다 와이프를 더 챙겨줄 줄 아는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말빨로 신혼집 안방을 무단점검하고 계셨던 시어머니를 훌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뻘짓으로 인해 저는 시아버지와 형님으로부터의 연민과 동정표까지 얻으면서 제 편을 구했고요. 집으로 시어머니가 돌아왔다면서 시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어주셔선 한참 동안 미안했다고 대신 면목이 없다며 어쩔 줄을 몰라하셨어요. 형님도 전화를 주셔서는 엄마가 이렇게 모진 시어머니가 되실 줄은 몰랐다며 저를 향해 대신 사과를 해주셨고요. 졸지에 시어머니가 결혼 초 며칠 동안 저지른 만행 덕분에 앞으로의 저의 시집살이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편이 많아진 시댁에서 이제 저는 좀 덜 피곤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려고 하거나 불러내 어떻게든 저를 해코지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면 알짤없이 남편의 옆에 서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려 합니다. 우리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리 든든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 잘 키우신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여자 대 여자로 싸워보려다가 졸지에 아들까지 잃게 생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